안녕하세요.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입니다. 오늘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 이제 세종시 아파트값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요? 좀 언제 팔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그동안의 아파트 매매가 얼마나 올랐는지도 한번 알아보고, 과연 이제 떨어지게 될까? 지금 파는 게 나을까? 나중에 파는 게 나을까? 이런 걸 판단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 짧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같이 자료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먼저 우리가 세종시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세종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곳인가? 요걸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5차 국토 종합 계획이 작년 말에 나왔었잖아요. 거기서 과연 세종시를 어떻게 하고 싶은 것인지 먼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로 만들겠다. 이 특별이라는 말, 요 단어에 우리가 좀 강조점을 찍고 싶은데요.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서울특별시, 이 특별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곳은 우리나라에 두 군데가 있죠. 자, 그렇게 왜 특별하다는 말을 붙였을까? 그냥 일반적인 지방자치시와는 다른 무슨 특별한 것이 있는가? 요것을 좀 생각하면서 세종시를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 목표가요, 상생하는 균형 발전, 시민 중심의 자치 분권,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 살기 좋은 품격 도시가 목표입니다. 물론 어느 도시나 발전하고 향상되고 좋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겠죠. 그 목표로 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다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지자체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지자체 혼자의 힘만으로 이루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세종시는 지자체가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라 우리 국가에서 추구하는 목표라는 것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동력이 훨씬 더 좋다, 확실하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 너무 서울, 경기, 그 수도권 지역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여기저기 구석구석 다 발전하는데 어떤 또 다른 구심점을 하나 만들어 보자 하고 만든 것이 세종특별자치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 방향 보시면요. 실질적인 행정 수도를 완성하겠다는 것이 이미 목표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막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 뜬금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계획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 크기를 이만큼 크게 할 것인가, 조금 작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인데 원래 계획으로 잡혀 있는 정도의 목표는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이 정도까지가 현재 목표였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청와대를 완전히 이전하자 뭐 그런 이야기들 조금 더 부풀려서 나오긴 했는데 아마 못해도 이것들은 이루어지리라고 보입니다. 세종의사당이 오고요.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에 좀 내려오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미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추가 이전 이거 하나씩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이미 진행되기로 약속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 국제기구 유치와 함께 외국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겠다 하는 것이 초반부터 세종시가 만들어질 때부터 있어 왔던 목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요. 국제기구를 유치하겠다. 글로벌 행정도시의 위상을 만들겠다. 이 말은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들고 또 나고 하는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 있죠.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배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건너 기차 타고 막 이렇게 오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또 다른 국제 공항이 있어서 공항을 통해서 쉽게 세종에 접근하게 만들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이 되죠. 어떤 길이 또는 철도가 생긴다 안 생긴다 어쩐다 저쩐다 해도 어쨌든 가장 좀 쉽고 편하게 세종에 접근하도록
국가적으로 만들어갈 거라는 건 예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위한 교통망을 확충하겠다. 점점점 이렇게 가겠죠. 경부선 및 고속철도를 활용한 서울 세종 간 철도 교통체계 구축을 검토하겠다. 어쨌든 철도가 세종에 잘 들어가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충청권 동서축 연결 철도망. 그래서 이제 이건 가로로 생기는 이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나 철도가 남북 간으로 북남 이렇게 연결된다고 하면 또 충청권은 가로로 동서로 연결되는 철도망이 계속해서 들어올 것입니다. 또 세종 서울 고속도로가 조기 완공. 지금 2025년 완공 목표였는데 2024년으로 좀 당겨지고 있죠. 이 고속도로가 뚫리고 나면 그 주변의 어떤 도시들의 위상이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고속도로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구리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안성 지나서 여기 세종으로 이렇게 서세종 IC 쪽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구리는 위로 포천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그러면 지도를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세종이 있어요. 세종이 여기 있고 대전이 여기 있고 지금 청주, 천안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세종을 중심으로 세종의 약간 서쪽에서 서세종 IC에서부터 연결돼서 이 고속도로가 이렇게 안성을 지나서 하남 옆으로 구리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구리에서 또 포천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고속도로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대전 지나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중부고속도로가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전 쪽으로 가고요. 그러면 세종과 여기 대전 이 옆으로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사이를 잇는 요 도로가 되고요. 제한 속도가 좀 높게 해서 실제로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지금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고속도로가 생기는 요 라인들 우리가 토지 투자에도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요 핑크색 라인이 세종시예요. 그러면 세종시에서 보면 여기가 서세종 IC거든요. 서세종 IC에서 이쯤에 서세종에서 약간 더 서쪽에 JC를 만들고 거기서부터 올라가면서 이제 분기점이 이쪽에 하나 생기고 조금 더 올라가면서 그 세종 IC가 한 이 부근, 요 부근쯤에 하나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올라가서 이쪽 전동면 쪽으로 해서 또 IC가 이게 연계 IC인가요? IC가 하나쯤 더 생겨서 여기 북쪽에서 연결되는 그 IC가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천안을 통해서 동쪽 천안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 그 라인이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철도를 보게 되면요. 지금 천안에서 내려오는 철도를 이렇게 이제 연결해가지고 이 청주공항이 국제공항이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천안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요 청주국제공항으로 이어지는 이 철도가 원래는 22년까지 목표로 계획이 됐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전철이냐 철도냐 그 얘기가 있었어요. 전철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지하철처럼 그렇게 이제 동네 서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데 비해서 철도라고 하면 적어도 뭐 새마을호, 무궁화호 이런 이제 기차가 다니게 되는 거라 조금 더 전철에 비해서는 묵직한 그런 이동 수단이 되겠죠. 자, 그러면 현재 이제 제가 1년 동안 변화를 봤습니다. 지금 한 달, 두 달 제가 매주 세종, 그다음 대전, 우리 청주 지역들 그 증감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작년 겨울부터 좀 변화가 많았죠. 대전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부터 해서 변화가 많았고 세종은 지난 겨울부터 변화가 많았고요. 청주는 지난 한 6월에 반짝 변화가 많았습니다. 5, 6월 그때. 자, 그렇다면 1년 딱 8월부터 작년 8월부터 올 8월까지 요 1년 동안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요. 요 붉은색 부분이 좀 최고로 많이 올랐던 지역들이에요. 1년으로 봤을 때 세종이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아파트 매매가 변동이 있었어요. 43.8% 엄청나게 올랐죠. 그 다음이 대전입니다. 27.5%
22.5%, 대전도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서울이 22.5%로 올랐고요. 그 다음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곳들이 좀 올랐는데 인천이 14.1%, 경기가 17.8%인 가운데 충북이 8.2%로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충북이 좀 올랐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뭐 충남, 대구, 울산, 부산이 한 5%에서 8% 사이 올랐었고, 그리고 이제 경남, 광주, 전남이 3, 4% 정도, 그 아래로가 전북, 경북, 강원 이렇게 아파트 매매가들이 올랐다 보시고요. 이제 여기 충청 남북도 위주로 보게 되면 세종이 43.8% 오른 가운데 일단 여기 대전 쪽은 조금 이따 볼게요. 천안이 10.3% 정도 올랐고요. 청주가 10.3% 정도 오른 가운데 청원구가 12.7, 흥덕구가 12.7 해서 조금 많이 올랐고 상당구, 서원구는 조금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네요. 공주가 6.9% 상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전 쪽을 보면요. 대전은 서구가 30.8%로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중구도 30.2% 지난 1년간 올랐습니다. 그리고 유성구가 27.2%, 동구가 23.9%, 대덕구가 18.4% 올랐다고 되어 있네요. 자, 이번에는요, 세종시 각 동별로 1년간 얼마나 상승했는지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이 아름동이에요. 아름동이 62.3%. 깜짝 놀랐죠? 아름동이 제일 많이 올랐을 거다. 1년으로 잘라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요. 우리가 항상 많이 올랐다고 하면 세롬동, 뭐 대평동, 그런 데는 뭐 13억의 거래가 됐대, 14억의 거래가 됐대, 그런 얘기는 이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오른 퍼센티지 작년 8월에서 올 8월 비교를 해봤더니 아름동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자꾸 세종시 어디 투자할까요? 어느 아파트를 사면 좋을까요? 뭐 투자라는 것이 꼭 무슨 갭 투자, 내가 뭐 투기를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왕 내가 들어가서 살 건데 앞으로 많이 오를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시잖아요. 내가 사놓은 아파트가 계속 빠지고 오르지 않고 이러면 사실 속상하잖아요. 이왕이면 얼마라도 올랐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고 그건 누구나 가지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아름동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62.3% 올랐고요. 그 다음 종촌동이 52.7%.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 고와 종 상대적으로 어떤 입지적으로 불리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르지 않는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는 동네다.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세종시는 어디를 봐도 다 좋아요. 지금 아까 제가 어떤 뭐 고속도로가 들어오고 개발 계획이 어떻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세종시 자체가 모두가 좋은 상황을 다 가지고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세종 특별자치시 특별히 관리되고 있고 특별히 좋은 것들이 여기에 다 쏟아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꼭 어느 동네가 정답이고 어느 동네는 뭐 꼴등이고 이게 없어요. 다 그냥 좋은 곳이고 내가 좀 더 끌리는 곳, 내 그 예산이 맞는 곳, 그리고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곳, 사고 싶어도 거기 매물이 안 나와 있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금 나하고 맞는 곳을 사셔서 지금 아직 무주택자다 또는 1주택자인데 내가 다른 지역에서 세종시로 오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는 어디를 사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세종시 빠지지 않을까요? 뭐 값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잠깐씩 조정은 서울에도 있고 뭐 대구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세종에도 있어요. 잠깐씩은 다 조정될 수 있죠. 어떤 그 흐름상 지금처럼 또 코로나 때문에 뭐 매매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는 어떤 규제가 세게 들어와서 당분간 좀 분위기를 본다 이럴 때 약간씩 조정은 있어서 부동산이 항상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모두 다 느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도 오르다가 약간 조정하거나 조금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거나 또 오르다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방에 이렇게 특별한
이슈가 없는 동네들은 이게 이렇게 가지 않고 그냥 옆으로 이렇게 가니까 우리가 속상한 거고, 근데 이렇게 호재가 많이 있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곳들은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상향하는 거예요. 우상향으로 가는데 중간중간 조정에 너무 마음 졸이시지 마시고 길게 가지고 간다. 내가 그 기간 좀 참는다 하시면 되고, 또한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매수하셨을 때보다는 높은 가격일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내가 막 저 집은 저만큼 팔았는데 내가 거기 그것보다 한 2, 3천 싸게 팔려니까 속상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내가 산 것보다는 이만큼 올랐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두 번째로 많이 오른 곳 종촌동이네요. 57.2% 1년간 상승했습니다. 그 외에 고운동 53.7%. 제가 고운동 좋다고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고화종 다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어요. 도담동 50.7%. 도담동은 특히 여기 충남대병원 개원한 그 덕을 좀 톡톡히 보고 있는 동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여기 마스터힐스 이제 사전 점검 들어가면서 입주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마스터힐스 지금 전월세 내놓거나 또는 구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연결해 드릴게요. 이제 마스터힐스도 이제 입주를 할 것이고, 도담동 올라가고 있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오른 곳이 한솔동, 세롬동이네요. 세롬동이 46.4%. 세롬동은 워낙 세종시에서도 대표 단지 중에 하나죠. 한솔동도 많이 올랐습니다. 한솔동은 사실 입지가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입주를 먼저 해서 상대적으로 좀 오래됐다, 이런 느낌 때문에 늦게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강을 남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이 있어서 메리트가 있는 곳이죠. 자, 그리고 다정동이 44.7%, 보람동이 43.8%, 대평동도 46.5% 있었네요. 다 40%대로 이렇게 상승했고, 금남면도 상승을 했습니다. 44.9%. 그리고 소담동 43.5, 방곡동 33.5. 자, 이렇게 해서 많이 오른 60%대 오른 아름동부터 적게 올랐다고 해도 지금 33%인데, 이 방곡동은 적게 오른 이유가 아직 그 2년차가 안 돌아와서 뭐 이렇게 거래가 제대로 뭐 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적게 올라도 40% 이상은 다 올랐고 많이 오른 곳은 60% 이상 올랐다, 이렇게 보입니다. 1년 만에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이만큼씩 오를 것인가 하는 것에서는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이슈가 서서히 갈 것을 좀 미리 앞당겼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만큼 오를 것이 조금 당겨서 올랐다, 이런 느낌은 없지 않아 있네요. 자, 조치원이요. 조치원도 지금 19.1% 올랐는데, 세종시는 요 조치원보다 아래쪽에 남쪽으로 있고, 이 조치원은 그 세종의 어떤 원도심이라고 봐야 하죠. 그런데 이 행복도시만 세종시 중에 행복도시만 막 키워주고 그 주변을, 여기도 인구가 4, 5만 되는데 이렇게 밀어주지 않으니까 원도심 사시던 분들이 불만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이춘희 시장님이 이제 이 조치원 쪽으로도 개발 계획을 지금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서북부 개발 거기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고, 길도 새로 많이 생기고 있고요. 이쪽 아래로 이제 100만 평 들어가는 국가 산업단지 들어가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조치원 쪽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도 이 옆으로 들어갈 것이고, 상당히 앞으로 개발의 그 여지가 쑥쑥 자라나고 있는 곳이라, 토지 투자 쪽, 그러니까 세종시 이렇게 봤을 때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인 그런 쪽보다 이 지금 현재 막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개발 가능성이 많은 이 조치원 쪽 서쪽이나 북쪽 부분 토지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 지금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번에는 대전을 보겠습니다. 대전은 서구가 30.8%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1년 동안 중구는 30.2% 올랐고 유성구가 27.2%, 동구가 23.9%, 대덕구가 18.4% 오늘 오른 가운데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 볼게요. 안석동이 38.8%, 장대동 많이 올랐네요. 49.7%, 거의 1년 동안 50% 가까이 오른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저쪽 전민동 쪽도 50% 이상 올랐고 둔산동 40.7%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대전에서 이제 남쪽 지역들이에요. 그 중에서 좀 1년 동안 많이 오른 것은 태평동 46.9%, 신흥동 57.4%, 대동 44%, 가장동 35%, 용두동 36.7%, 이 정도 올라 있고요. 그리고 유천동, 오류동, 인동, 천동 이런 데도 30에서 40%, 삼성동까지 이제 그 정도 올랐고요. 조금 덜 오른 동네라고 하면 정림동, 도마동, 용문동, 선화동, 대흥동, 용운동 이런 곳들이 보이네요. 자, 이번엔 도안 신도시가 있는 이쪽이요. 교촌동 33.5%로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관저동이 31.4%, 대정동 25.8%, 도안동 25%. 그렇게 지금 대전은 1년 동안 상승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지금 세종시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어떤 그런 포인트들 좀 짚어봤고, 그 다음에 그 세종시와 대전, 청주 1년간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수치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세종시에 내가 아파트 사서 이사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지금 혹시 상투를 잡고 들어가서 속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셔서 지금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시는 분, 실거주 목적이라면 세종시는 무조건 사면 좋습니다. 실거주 하실 분들 당장 내가 뭐 1년 있다 2년 있다 바로 팔고 나오실 거 아니잖아요. 기본 2년 이상 계실 거라고 하면 잠깐씩 조정 하는 거 그거 뭐 그냥 즐기시면 되고요. 어느 순간에 또 다시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이니까 세종시 내에는 그 아파트가 들어올 세대수가 이미 딱 지정이 되어 있어서 더 이상 마구 여기가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마구마구 지어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정판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은 걱정하지 않고 들어오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제 팔아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다주택자들 세금 때문에 파셔야 되는 분들 뭐 나라에서 이렇게 팔라 하는데 팔고 다른 투자처 한번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 또한 그 비과세 때문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되시는 분들 어차피 파셔야 되니까 내가 꼭 제일 비싸게 팔아야 되겠다 요 생각만 조금 낮추시고 그냥 어쨌든 내가 그 기간 안에 팔아야 되니까 적당한 가격에 팔겠다 요렇게 하시면서 서로 이렇게 맞춰 가시면 크게 그 마음 상하지 않고 속상하지 않고 서로 매수 매도 다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내가 꼭 전교 1등 해야 되겠다, 전교 1등 안 하면 막 속상해서 어쩌고 이렇게 살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1등 할 친구들은 1등 하고 뭐 10등 할 친구 10등 하고 나는 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만족하고 떨어지면 속상하고 그렇게 했었지, 내가 꼭 전교 1등을 해야 되고 내가 꼭 탑을 해야 되고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내 아파트는 꼭 이렇게 탑으로 팔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지. 그런 욕심만 조금 내려놓으면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번 나눠보면서요. 오늘 비타민TV 세종시 아파트값 떨어지나요? 네, 길게 봤을 때 안 떨어집니다. 걱정 마세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터홈 세종센터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